김원석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원석입니다. 예. 그래도 그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아나운서기 때문에 좀 자기 소개를 멋있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지금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야구 하이라이트를 주로 중계를 하고 또 족구 혹은 또 다른 레이싱 종목들, 기타 종목들을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겸 아나운서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대학교의 그 홍보대사라는 그럼요. 그 엄청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직책을 또 해봤어가지고 아니 막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고 그게 너무 그냥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해보고 싶었던 걸 감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그 홍보대사를 하면서 약간 그런 풀 수 있는 썰이나 홍보대사 하면서 풀 수 있는 썰. 일단 홍보대사 일을 했을 때 그 입시생들을 많이 상대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학부모 대상으로도 의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의전이라 하면 어떤 손님 맞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학생 신분으로서 또 우리 학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와, 또 고등학생이 보는 사명감까지 그렇죠. 고등학생이 보는 대학생은 어떨까, 대학생의 삶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직접 다 학부모들 또 입시생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좀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원석님이 딱 보니까 좀 학교에서 현실 인기남이랄까? 현실에서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 스타일인데 그 학창 시절 얘기 좀 해주실래요? 학교 다닐 때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좀 했었고 그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웹드라마를 찍은 적도 있었죠. 웹드라마. 네. 그리고 웹드라마를 찍었던 그 인연을 또 계기로 해서 학교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그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데 안내 영상 겸 뮤직 드라마 같은 촬영도 진행을 했었었죠. 뮤직 드라마라 하시면 어떤? 네. 아니 근데 뮤직 드라마 촬영하시면은 출연하실 정도면은 연기도 하시는 거네요? 연기를 했죠. 네. 웹드라마부터 다져온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뮤직 드라마에서 이별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대학생들 남녀 이런 연기들을 좀 했었죠. 그럼 다음에 우리 민찬님 신곡 나올 때 뮤직 드라마 좀 출연 좀 해주세요. 저 그럼 너무 감사하죠. 민찬님 오케이? 원석 친구가 나온다면 저는 원석 친구. 저는 뭐든지 환영이죠. 그냥 아직까지 형 형이라 불러야 될것 친해져야지 같은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아닙니다. 이게 또 카메라 앞이라서 그렇지. 나는 물론 너무 그 많아요. 그거 만약에 너무 많아요. 원성님 같은 분하고 같은 학교 다녔으면은 어떤 차이가 됐을 것 같아요 원성님하고? 어떤 사이요? 만약에 같은 과였다 원성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 친해지고 싶은 동기? 오. 제가 또 여대 출신이라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마 정말 절친한 동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죠. 네. 그러면 원성님이 생각할 때 네. 이성이 봤을 때 원성님의 가장 제일 첫 번째 매력은 뭘까요? 일단은 피지컬. 인정? 네, 제가 인정. 일단 덩치가 좀 있고 키도 없지 않고 몸 무게도 꽤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없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이 있으시죠. 갑자기 민치언님 부러운 눈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그 라리스님께서 일단 키가 크고 해서 저는 약간 이제 메타준도 키가 작아요. 한 발 진짜. 물러나가지고요. 우리 라리스님 보지 마요 우리. 네네네. 어쨌든 그래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모 혹은 피지컬적인 그쵸. 외형적인 네네네.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선 어느 정도 플러스 점수는 있지 어느 정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먹히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 모태가 되게 좋지 않아요? 너무 진짜 네. 얼굴 되게 작은데 어깨는 또 정말요? 벌어져 있어요. 딱 여자들이 솔직히 좋아할 만한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신사동 압구정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원성님의 얼굴형이 그 요새 유행하는 얼굴형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맞아요. 눈매가 딱 이렇게 무쌍 느낌의. 무쌍 맞아요. 네. 사실 무쌍 제일 싫어해요.
제 무쌍 남자한테 좋아하는 여자 많이 뺏겨봤어요.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가. 제일 싫어 저런 스타일 진짜. PTSD를 불러 일으키는 얼굴이. 그러니까 PTSD 생겨. 차라리 저런 분은 내 친구로 만들어야 돼. 네네네. 선생님 저랑도 나중에 술 한잔 해주시면. 좋죠, 좋죠. 와. 저는 언제든 열려 네. 있습니다. 압구정 같이 가자. 압구정. 압구정 저 너무 좋아해요. 좋아. 요즘에 항상 또 가고 싶어하는 동네, 음. 또 거기서 좀 익숙해지고 싶은 동네 이런 오. 느낌이 강남 쪽이거든요. 아. 제가 왜냐면 그쪽에서 술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에게 강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살아보고 싶은 동네. 그죠. 남자로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돼. 성공해서 가고 싶은 동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아직 저 지금 관악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더 강남구 쪽으로 넘어가자 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간 한 번은 원성님이 그쪽을 제가 왔다 갔다. 상상해 보니까 20년 뒤에 한강 뷰가 보이는 한남동 아파트에서 딱 오호. 이렇게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전세인가요? 자가로? 자가로. 자가로. 자가면 옆집에는 너무 막 좋죠. 옆집에는 막 장원영 씨가 살고 있고 막 이런 거. 저 방금 되게 설렜어요. 원성님이 현재 27살의 나이에서 97년생 네네. 김원석이 꿈꾸고 있는 꿈은 뭘까요? 저의 꿈.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계속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 사실 아나운서가 되겠다라는 꿈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졌었거든요. 10년 전부터 가져왔었는데 네. 결국에는 어쨌든 이뤄낸 거잖아요. 네. 물론 뭐 뉴스를 진행하고 뭐 앵커처럼 뭐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뭐 이런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포츠로서 사람들에게 희열을 주는 그런 네네. 아나운서는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하나의 꿈은 이뤘단 말이죠. 네네. 과연 그 다음 꿈은 또 뭘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서 아나운서 일은 계속 할 건데 이미 만족하고 있고 정말 잘 재밌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건 갖고 있고 또 앞으로의 꿈이 뭐가 될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재밌을까?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다음 스텝은 혹시 배우 쪽으로 가셔도 저는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길만 된다면 기회가 되고 길만 있다면 네. 저는 그 길을 항상 걸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배우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뭐 사실 이걸 뭐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만 있지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그쵸, 로드맵이 아무래도. 정해진 게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은 진짜 좀 뭐랄까 아까 말했던 그 건축학개론 같은 그런 느낌, 좀 멜로적인 느낌을 줄 수 멜로.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왜냐면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사실 방금 떠오른 게 그 건축학 결혼에서 보통 그 유연석 씨 기억하세요? 캐릭터? 유연석 씨도 나오셨나요? 사실 건축학개론 안 못 봐가지고. 봤어요? 거기서 네. 수지를 이재훈 씨한테 뺏는 역할, 그 역할이 네. 압구정 서방이라 그래서 유연석 선배가 수지를 막 술 취한 애를 데리고 가서 그걸 오해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유연석 선배 스타일은 아니고 네.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훈 같이 조정석 씨 스타일로. 납득이. 아니. 그러니까 좀 원래는 너무 영화는 극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네. 뭐 이재훈은 순수하고 착하고 유연석 선배는 무조건 나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유연석 선배가 집도 잘 살고 되게 괜찮은 선배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한 느낌에 드는 비교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유연석 선배가 극 중에서도 이제 그 대학생이지만 차가 있거든요. 네네네. 수지를 막 차를 태워주고 자기는 오피스텔이 강남에 있다고 하고 막 대학생이 오피스텔 강남에 살기 어렵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를 느끼면서 막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묘사가 있는데 조금 다른 컨셉의 조금 유연석 선배 같은 역할을 해봐도 얼굴이 어울려 그런 느낌. 정말요. 강남 사는 선배. 그렇게 또 꿈을 하나 이뤄가는 거죠. 그렇죠. 역할로나마. 거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라면 네. 조금 더 재미로, 조금 더 매운맛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운 아나운서. 매운맛. 선을 넘지 않고 그냥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올 테니까 오늘은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걸로 하면 재밌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톡 첫 번째 포문을 오늘 진짜
진짜 벚꽃 같은 남자 같아. 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벚꽃은 맞아요. 이미 지긴 했는데 하늘에 핑크핑크 벚꽃이 떨어질 거에 딱 서 있으면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자, 원성님과 즐거운 인터뷰를 첫 번째 시간에 끝냈고요. 또 잠시 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기다리시면 다음 넥스트 게스트 모시고 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